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세 가지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중국 전문가들이 중국 경기를 여의도에서 전망했습니다. 공통적인 의견은 중국 경기가 4분기 연말에 바닥을 찍을 거고 내년에는 이제 중국 지수가 10% 이상 상승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중국 증시 그리고 중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사람 뽑을 여력도 없고 일감도 없다. 중소기업 관련된 얘기인데요.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이제 중소기업에 확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 중견기업은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관련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성동조선 해양 매각에 대한 이슈인데요. 이번에 무려 매각 4차례 도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매각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매각되지 않으면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본문 보겠습니다. 한국경제 22면 증권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증권, 경제 전문가들이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했는데요. 하반기에 완만한 회복을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기사 본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등 글로벌 경제의 이제 펀더멘탈 같은 경우 내년에도 극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여건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빠른 경기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각국이 이제 재정 정책 그리고 통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아주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6.1% 정도의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성장률 6%는 그래도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신흥국이 미국 경기 침체에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엔 중국보다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반사 수혜를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이 입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고요. 달러 약세로 신흥국으로 투자금이 유입될 전망이다라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 경제 성장률의 예상 수치를 한번 보시면은 2013년에는 중국의 GDP 증가율 7.8%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속적인 우하향 이후 2017년에 살짝 반등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꺾이면서 올해 6.2%의 GDP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요. 내년에는 6.1%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중국 정부가 이제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성장 기조를 이제 바꾸면서 이런 구체적인 어떻게 보면 수치에 집착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밝히고는 있지만 그래도 6%대 성장률은 지키려는 부양 정책은 쓰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말 중국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상하이 종합지수의 추이를 보시면은 상반기에는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무역 분쟁 우려가 격화되면서 다시 꺾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약 13% 정도 지수가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인데요. 그에 대한 근거를 한번 보면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을 12배 정도는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를 적용해서 예상한 상승률은 MSCI 중국 지수 기준으로 12.9%, 약 13%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중국이 올해 1분기에 내놓은 강력한 부양책의 효과는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정책을 시행했을 때 그에 대한 효과가 6개월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올해 1분기에 시행한 부양책의 효과는 4분기에 나타나면서 경기를 반등시킬 것이다라는 전망이죠. 끝으로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핀테크 관련주를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핀테크 관련된 종목이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현재 핀테크 시장이 4천억 위안 66조 규모로 그렇게 크진 않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가 많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핀테크 관련된 보안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결제 업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모바일 보안 그리고 결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역시 한국경제 4면에 있는 기사인데요. 주 52시간 근로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죠. 하지만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강제 시행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50인 이상의 사업장, 그러니까 중소, 중견기업에도 52주 그 근무제가 좀 확산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0인 이상 사업자에서 준비가 완료됐다라고 밝힌 응답 비율은 34%에 불과했고요. 나머지는 준비 중이거나 준비할 여건이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3곳 중에 2곳은 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유를 보시면은 일단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 초과 근로 시간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구조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로 인원 자체가 적기 때문에 한 사람당 이제 일하는 시간 자체가 많고 그걸 통해서 이제 생산성을 끌어내는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이 되면 그 부분이 어려워진다라는 부분이죠. 또 이제 교대로 그 일을 하는 공장 체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2교대를 3교대로 바꿔야 하는데 사람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업계의 이제 부족 인원은 약 21만 명으로 추산이 되고 대기업 대비 인력 부족률이 무려 2.4배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당장 내년에 실행되니까 지금부터 한 달 반밖에 남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른 해결책들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시행 유예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2주 근무제를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기간이 어느 정도냐라는 질문에서 1년이라는 대답이 52.7%로 가장 많았기 때문에 1년 정도를 유예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탄력 근로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유연 근로제에 대한 기준을 대폭 낮춰줘서 이런 부분들에 중소기업이 좀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으로 좀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장에 52주 근무제가 시행이 된다면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유예, 그다음에 탄력 근로제와 유연 근로제의 적용 이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진행돼야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기사 내용인데요. 19증권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성동조선해양이 무려 이제 매각 4번째 지금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매각에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매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선은 그동안의 성동조선해양의 매각 일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초에 그 성동조선해양이 회생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 회생 절차를 개시한 이후 작년 말에 1차 매각을 시도를 했는데 당시 인수 의향자가 없어서 유찰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2차 매각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때는 또 조건에 맞는 입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 3차 매각이 진행이 되는데 당시 싱가포르 PEF에서 자금 증빙을 못하면서 유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4차 매각이 진행이 됐는데요. 무려 7곳의 인수 의향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차 매각 군입찰에 큐리어스 컨소시엄을 비롯한 인수 제안서를 제출한 기업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서 이 큐리어스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기업 구조 조정의 강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성동조선해양을 큐리어스가 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동조선의 인수전에서 가장 유리하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성동조선해양의 그 매각이 중요한 이유는 이번에 매각되지 않으면은 성동조선해양이 청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9월 10일 채권단과 이제 회사는 관계인 집회를 열고 연말까지 매각 체결을 전제로 한 변경 회생 계획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요, 이 인가된 회생 계획안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업은 청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매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올해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4차 매각이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동조선해양이 매각되지 않으면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성동조선해양의 매각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조선업체의 매각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동조선해양이 이제 향후 매물로 나올 중소형 조선소들의 매각 성공의 향배를 가늠해 볼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KDB 산업은행이 채권단으로 있는 STX조선해양 그리고 수출입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대선조선 등을 잠재적인 매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소형 조선사들이 상당히 매물로 많이 나와야 될 만한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성동조선해양이 만약에 매각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앞으로 나올 중소형 조선사들의 매각 기대감도 높아지고 또 그에 따라서 조선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번 성동조선해양의 매각에 이런 부분들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까지 이제 준비한 이슈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협상 관련 노이즈가 좀 발생하면서 보합권에서 흐름이 마감됐고요. 트럼프의 탄핵 리스크도 좀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에 큰 악영향이 없지만 이 탄핵 리스크가 장기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탄핵 관련 리스크가 어디까지 확장되는지 여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